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달력은 분명 여름의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지만 창밖의 날씨는 아직 여름에게 미련이 많은 듯합니다. 마치 떠나기 아쉬운 손님처럼 끈질긴 늦더위와 습기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도 비뚤어진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겠죠? 이 끈질긴 여름의 마지막 몸부림 뒤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과 앞으로 며칠간 한반도 상공에서는 여름과 가을의 힘겨루기가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늘의 속마음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시죠. 먼저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기압계는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뻗어나온 티벳 고기압입니다. 이 거대한 고기압 세력이 일본 남쪽 해상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황해도 부근까지 북상해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날씨가 불안정한 곳으로 유명하죠. 마치 팽팽하게 돌아가는 팽이의 가장자리가 흔들리듯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는 뜨겁고 습한 열대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증기들이 바람을 타고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광원도 지역에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들어 오도 가도 못하고 뭉쳐있는 습기 정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뭉친 수증기는 결국 무거워져 비가 되어 쏟아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들 지역에는 예측하기 힘든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애매한 날씨입니다. 이 고온다습한 공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식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해안가, 그리고 제주도는 아스팔트와 건물의 낮 동안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밤새도록 후텁지근한 공기에 뒤척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남쪽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용했던 바다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통킹만 해서 오늘 아침 9시경 제32호 열대조합부 TD가 마침내 힘을 키워 제14호 태풍 농파로 발달했습니다. 농파는 라오스에서 대출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호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평화롭지만 현재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강도는 약하지만 분명한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시속 30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는데 곧 베트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육지와의 마찰로 힘이 급격히 약해져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열대조합부로 약화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 멀리 필리핀 동쪽 해상입니다. 이곳에서 두 개의 열대요란 94W와 95W가 마치 앞으로의 날씨를 좌우할 주연배우 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발달하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94W는 괌남동쪽 약 650km 부근에서 95W는 필리핀 세부 동쪽 약 1300km 부근에서 각각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4W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여러 수치 모델들은 95W가 일본 오키나와 동쪽을 지나 9월 3일경 일본 규슈 방면으로 향할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9월 2일 오후부터 이 열대저기압의 간접 영향권에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열대 요란이 서로 밀고 당기며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또 어느 쪽이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 날씨에 변수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며칠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날씨를 날짜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날씨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걸쳐 있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던 소나기 구름이 오후 2, 3시를 기점으로 점차 남하하여 충청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은 27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지만 충청 이남, 특히 호남 내륙과 영남 중남부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비는 대부분 그치거나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9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이 밝아오지만 하늘의 마음은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몰려들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아침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서해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이 슬금슬 물조스, 즉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비구름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사이로 열대야는 낮에는 이 두 개의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점차 들어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까지. 다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의 힘이 아직은 약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다소 느리게 이동하며 전국에 모레인 9월 2일 화요일에는 다소 낮소나기 형태로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이 정체전선과 남쪽의 열대저기압에서 불어오는 수증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 지역은 다음날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 중남부 지역은 늦은 오후에 열대 수증기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3일 수요일이 되면 날씨에 가장 큰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던 열대 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 일본 규슈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강하게 밀어올리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시적으로 온대성 기압능이 발달하며 다시 기온이 오르는 이른바 기온 상승 모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즉 비가 그치고 다시 늦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낮 기온이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의 최종 경로는 아직도 유동적이어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저기압의 움직임에 따라 9월 초 날씨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일 이후 이 저기압이 일본 규슈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 강원 영동 지방에 비를 뿌릴 수 있는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8월의 마지막 날부터 9월 초까지의 날씨를 살펴보니 마치 여름이 떠나기 싫어 발버둥치고 가을은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 밀고 들어오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더웠다가 선선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 감기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얇은 겉옷 한 장쯤 챙겨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고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 다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즐기고 즐기던 여름의 열기도 한풀 꺾이고 마침내 우리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예보에서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